만들어주시고, 일단은 실력 향상 문제 풀고요. 그 뒤쪽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사실 물리 분야 이렇게 나오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리 해두는 게 좋긴 하지. 일단 실력 향상 문제 263에서 맞네. 문제는 266번 쪽까지 266쪽까지. 실력 향상 문제, 지질시대의 평균 기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뭐 자료를 가지고 이제 해석하는 거고, 선캄브리아 시대는 대체로 좀 선을 했네요. 전 생각에 좀 따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 자료 가지고 하는 거니까. 빙하기가 없는 따뜻한 기후였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온도가 낮잖아, 대체로. 그쵸? 아니고, 고생대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다. 요거는 빙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중생대, 요거는 빙하기로 치지 않아요. 이거는 빙하기라고 치지 않아요. 이거는 빙하기 아니야. 신생대 여기는 빙하기가 있는 거고요. 고생대 말에 빙하기가 있었다 맞고, 중생대 빙하기가 없는 따뜻한 기후였다. 이게 맞아. 신생대는 기후변화가 거의 없는 시대였다. 아니죠. 빙하기가 있습니다. 니은 디귿이네요. 4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더 많죠. 그러니까 저위도는 에너지가 과잉이고, 지구 복사 에너지는 나가는 거고, 이거는 들어오는 에너지야. 그래서 A는 에너지 과잉이 아니죠. 나가는 애가 더 많으니까 에너지가 부족한 거고, B는 고위도로 이동하여, 그러니까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이동하여 A와 C를 보충해준다. 이거 괜찮죠? 대기와 해수에 의해 에너지 이동이 일어난다. 맞죠? 니은 답 4번이고요. 태양 복사 에너지량하고 그 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인데, 여기는 남는 거고 요거는 부족한 거고, 그쵸? 중위도는 비슷한 거고,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은 적도에서 극으로 갈수록 증가한다. 자,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이 적도에서 극으로 갈수록 줄어들죠? 극에서 에너지가 부족하고 적도에서 에너지가 남죠. 태양의 남중고도 뭔지 아시죠? 한 정오에, 그러니까 남쪽 하늘 중앙에 이제 해가 딱 떴을 때 고도를 말하는 거지. 남중고도는 저위도보다 고위도가 높다. 저위도가 더 높죠. 태양의 고도는 저위도가 더 높죠. 답은 2번. 자, 어느 해의 온실 기체에 대한 자료이다. 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온실효과 기여도는 이산화탄소가 제일 높습니다. CO2는 온실효 효과율이, 이걸 잘 봐야 될 자료를, 온실효과율이 가장 높은 거는 아니야. 봐봐, 온실효과 기여도는 제일 높은데 1ppm당 효과율은 가장 높은 게 아니에요. 그쵸? 기억이 아니고요. 답이 메테인을 방출하면 온실효과 기여도가 증가한다.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런 값이 나오냐면, 그 전체적인 방출량을 곱한 거죠. 그러니까 이 농도, 요거랑 곱한 거죠. 이렇게. 그걸 곱해서 이제 퍼센트지로 나타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실효과 기여도 증가하는 거 맞습니다.
이산화탄소, 메테인, 일산화이질소,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이제 프레온 가스 같은 건데, 그런 게 증가하면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하죠. 온실 효과가 강화돼서 상승합니다. 자, 264쪽에 5번. 지구 복사 평형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100 나가는 겁니다. 근데 데우고 나가니까 따뜻해지는 거예요. 온실 효과가 일어난다라고 해서 요거 100 나가는 게 아닌 게 아니야. 그래서 가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가 평형을 이루고 대기가 있어도 평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서 A는 100이 되고 지표면의 온도는, 그러니까 둘 다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만 지표면의 온도는 나가 더 높은 거죠. 이해가시죠? 둘 다 복사 평형 이루고 온실 효과가 있을 때 지표면의 온도가 더 높은 겁니다. 6번. 이산화탄소가 높아짐에 따라서 지구 평균 기온도 높아지고 있죠. 그렇죠? 이산화탄소의 평균 농도 높아지는 추세이고 지구 평균 기온과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있죠.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으로 대륙의 빙하가 녹아 세수면이 상승할 것이다. 괜찮지? 그쵸? 5번이 답이지. 7번에 미국의 스페리 글라치오 국립공원의 빙하 면적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빙하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최근인데 최근이 빙하 면적이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 소리죠. 그쵸? 빙하가 녹고 있다 이 소리고, 해수면이 상승하였을 것이다. 괜찮고요. 다른 지역에서 빙하 면적도 줄어들었을 것이다. 지구 온난화 영향 때문에. 다 맞네요. 5번. 바로 5번이고요 8번에 우리나라 기후대를 설명한 것이다. 2015년이 난데라는 것도 있네. 하여튼 뭐 따뜻하다라는 의미겠죠. 예. 그러니까 2015년에도 이미 우리나라는 온대지방이라고 배우거든요. 근데 지금 따뜻한 데가 훨씬 많아졌어요. 지금 그렇죠? 예. 난데가 많아졌네. 그러다가 이제 2060년에는 뭐지? 예. 그래프 이상한데? 아열대가 많아지긴 하는데 이거 이상한데? 색깔 잘못 칠한 거 아닌가? 이상한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뭐 따뜻해진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온대가 오히려 많아졌네. 이상하네요. 하여튼 보기를 봅시다. 아열대 기후로 변하는 지역이 넓어지긴 했어요. 빨간색이 맞죠? 여름철 기간이 더 길어질 것이다. 아열대 과일 재배 가능 지역이 북상할 것이다. 뭐 이런 거는 맞는 이야기죠. 북상한다라는 것은 북쪽으로 점점 이제 확대가 된다라는 거죠. 뭐 바나나 뭐 이런 거 여기서 막 기를 수도 있다 이런 거죠. 다음은 5번. 9번에 자, 가는 자전을 안 한다면 요런 순환 모형이다라는 겁니다. 자전을 하기 때문에 나의 순환 모형이 되는 거고요. 가와 나는 모두 적도에서 가열된 공기가 상승하죠. 이게 상승한다라는 말이 상공으로 올라간다라는 뜻이다. 네, 상승하는 거예요. 가는 지구가 자전하지 않아 적도부터 극까지 하나의 순환세포가 형성이 되는 거고, 자전하지 않으면 그런 거고요. 나에서 편서풍은 위도 30도 부근에서 부근의 지상에서 고위도로 분다. 그림 잘 보시면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위도 30도 부근에서 고위도로 불잖아. 이렇게 맞잖아. 위도 30도 부근에서 고위도로 돌잖아. 5번이 답이고, 물론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 이렇게 휘어지긴 하지. 휘어지긴 해요. 이렇게
여하튼 어찌됐건 고위도로 보는 건 맞잖아. 맞죠? 네. 그 다음 10번에 대기 대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에서는 전선이 잘 만들어진다. 전선이 뭐냐면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서로 만나서 전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것 같지, 그쵸? 예, 가에서 이쪽에서부터 극지방에서부터 찬 공기가 내려오고요. 예, 가 밑에 있는 데서는 이제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면서 전선이 만들어지지, 그치? 그 다음에 A와 C는 간접순환이고 B는 직접순환이다. 바뀌었는데 A와 C가 직접순환이고요. 온도 차이에 의한 순환이 되는 거고, B는 간접순환이죠. 간접순환. B는 여기가 올라가니까 얘도 따라 올라가고 얘가 내려가니까 얘도 따라 내려갑니다. B가 간접순환입니다. 간접순환. 다는 나보다 연평균 강수량이 많다. 다에 상승 기류가 많이 생기면 구름이 많이 생기고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연평균 강수량 많고요. 나는 뭐라고 부른다고? 고압대라고 부르고, 고압대는 구름이 안 생겨요. 가가 중위도 고압대가 아니라 나가. 저위도 저압대. 뭐 요건 다 정도면은 그렇게 부를 수는 있겠다. 아무튼 기억 디귿을 답으로 하셔야 되겠고, 답은 2번입니다. 자, 11번. 어느 해 황사의 이동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황사가 이렇게 불어오죠? 네, 황사는 주로 편서풍에 의해 이동하고, 우리나라에서 황사는 주로 봄철에 나타난다. 봄철에 나타나죠, 우리나라는. 여름에는 비가 많이 내리니까 황사가 나타나지 않고요. 아무리 여기 사막이다 하더라도 비 내리긴 해요. 여름에 비 내리고 난 다음에 가을에는 사실 황사가 잘 안 생겨요. 왜냐면 이제 먼지나 이런 게 이제 가라앉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겨울이나 봄에 황사가 많이 나타나죠. 주로 이제 봄철이고,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가 진행될수록 우리나라에 황사가 자주 나타날 것이다. 맞지? 자, 5번이고 12번에 북반구에서 해수의 표층 순환과 대기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자, A는 한류로서 염분이 낮고 용존 산소량이 많다. 난류죠, 난류. A 난류.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난류. 염분은 높아요. 용존 산소량은 낮아요. 왜냐면 온도가 높으면 염류가 많이 녹으니까 염분 높아지고, 용존 산소량, 기체 용해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용존 산소량은 낮아지는 거죠. B는 북동 무역풍에 의해 형성된 해류이다. 편서풍이죠, 편서풍. 편서풍. 그 다음에 C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난류이다. 아니죠, 한류죠, 한류. 지금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캘리포니아 해류인데 한류죠. D는 편서풍에 의한 해류이다. 아니죠, 이게 북동무역풍이죠. 해류의 동서방향 순환은 대체로 대기 대순환 방향과 비슷하다. 맞죠? 원인이 그거니까 대기 대순환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 자, 13번에 자, A와 C는 위도에 따른 지표의 온도 차에 의한 대류가 일어나는 직접순환이다. 이 맞아요. A와 C는 직접순환, B는 간접순환. 북적도 해류는 B의 지표에 의해 부는 바람에 의해 형성된다. 북적도 해류는 이제 무역풍, C. 니은 틀렸고요. 자, A, B, C 순환은 저위도에서 고위도의 저위도와 고위도 에너지 불균형 줄어든다. 맞죠? 예, 기억되고 한번 다 들고요. 자, A는 고위도의 열을 저위도로 수송한다. 아니지, 저위도의 열을 고위도로 수송하는 거고. 자, B와 D는 편서풍에 의해 형성된 해류이다. B 맞고요, 편서풍. D도 맞아요. 예, 남극순환류 맞습니다. C는 극동풍에 의해 형성된 해류이다.
요건데 극동풍이 아니라 무역풍. 태평양에서 북반구와 남반구의 표층 순환은 대칭을 이룬다. 맞죠?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 남반구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평상시와 엘니뇨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평상시고 가가.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화되는 걸 뜻하는데 요게 엘니뇨고. 페루 연안이 따뜻하고 여긴 차갑고 평상시에 맞고요. 엘니뇨는 무역풍이 강해져서가 아닙니다. 약해져서. 엘니뇨가 발생하면 오스트리알리아 일대에 홍수가 발생한다. 오스트리아는 여기 있죠. 여기. 근데 상승 기류는 이제 페루 쪽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일대에 홍수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 하강 기류가 생기니까 오히려 가뭄이 되겠죠. 1번이 답이고요. 자, 무역풍의 세기가 요걸 봐요. 수온이 높다. 근데 이게 수온이 높다가 어디 기준이냐면 이건 사실 페루 기준, 아니 동태평양 써져 있네, 그쵸? 수온이 높아 동태평양이. 그게 이제 엘니뇨가 발생한 거고, 원인이 무역풍이 약할 때. 리은은 틀렸고요. 기억이 발생하면 동태평양 용승 형상이 활발해진다가 아닙니다. 용승이 잘 안 일어나서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심리형 4문제밖에 안 되니까 빨리 한번 보시고, 숙제를 하기보다는 그냥 풉시다. 지금 해보십시오. 저희 같이 해보겠습니다. 1번에 지금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은 B가 에너지 과잉이고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고, 그쵸? 면적은 A가 B보다 넓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면적을 말하는 거네요. 근데 이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같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가 더 넓은 게 아니라 같아야 됩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복사평형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같은 거고. 자, 저위도 지역의 저위도의 기온이 계속 상승한다. 그런데 계속 상승하진 않는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요거를 수송을 해주기 때문에 에너지는 A가 부족이고 B가 과잉이고요. 에너지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한다. 이게 맞고요. 이도 38도 부근이 이동이 가장 많은 거야. 여기가 없다가 아니라, 왜냐면 여기는 균형이지만 이렇게 이동하는 양은 많을 거 아니야. 이동하는 양은 많으니까 이동이 없다 아니야. 4번 답이고요. 자, 선박에서 떨어진 운동화가 해류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이다. 실제로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자, A는 북태평양 해류의 이동이다. 이거 뭐 밑에 있는 화살표 같네요. 예, 맞아요, 이거죠. 이렇게 북태평양 해류 이거. B를 이동시키는 해류는 난류다.
요거는 이제 주변하고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 들어봐. 이렇게 내려올 때 있잖아. 내려올 때는 이 물이 주변보다는 차가워요. 그러면 내려오는 건 한류가 맞아요. 근데 이게 올라갈 때는 요 주변보다는 따뜻하잖아. 얘가 주변보다는. 그러니까 요건 난류가 맞아요. 난류. 자, C를 이동시키는 해류는 편서풍에 의해 형성된 해류이다. 근데 여기는 이제 위도 30도 아래잖아요. 그쵸? 이거는 무역풍이죠. 무역풍. 이때는 무역풍이 부는 겁니다.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3번에 1979년과 2016년에 북극 주변의 빙하 면적을 나타낸 것이다. 뭐 줄어들었죠, 그쵸? 요건 그린란드고, 사실 북극은 원래 바다기 때문에 얼음이 이제 있다가 이거 줄어든 거야, 지금. 이렇게. 그럼 여기가 막 항로가 열려요. 여기 지나다닐 수 있어지고 막 이래. 자, 아무튼 육지의 빙하 면적도 줄어들었을 것이다. 맞고요. 북극 주변의 평균 기온이 상승했다. 상승했으니까 누군 거지? 북극 주변에 배가 다니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할 수 있다. 이게 맞아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이거 얼었으니까 이거 봐봐. 만약에 얼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막 유럽을 가야 돼. 우리나라 어디지? 여기인가? 여기다. 여기서 유럽을 가야 돼. 여기를. 못 가요, 일로. 못 가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어떻게 뺑 돌아가야 돼. 근데 지금 우리나라 요 정도야. 지금 요 정도 있어. 지금 여기가 미국이니까 지금 유럽이 이 정도 있고 그 정도. 그럼 여기 지나가면 돼. 이렇게 북극해를 관통하는 항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건 좋은 거죠. 그런 건 좋은 거긴 합니다. 자, 평상시가 나야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게 평상시가 나고요. 엘니뇨가 생기면 요쪽이 따뜻한 거, 요쪽을 보시면 돼. 페루 연안을 보시면 돼. 이게 따뜻하지? 요거는 따뜻하잖아. 이거 엘니뇨야, 엘니뇨. 자, 가가 평상시, 나가 엘니뇨가 아니고 1번 틀렸고요. 무역풍의 풍속은 엘니뇨가 생길 때 무역풍이 약화가 되는 거거든요. 가가 빠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나가 더 빠른 거고. 서태평양의 강수량은, 서태평양은 이쪽이죠. 이쪽인데 가가 나보다 적다. 맞아요. 엘니뇨가 생기면 서태평양 강수량이 줄어듭니다. 왜냐면 평상시보다는 덜 따뜻하니까. 강수량 가가 적다. 맞고, 동태평양의 어획량은 용승이 많이 일어나야지 높은 거야. 이게 지금 용승이 일어난 거거든요. 나가 더 많은 거고, 동태평양 연안의 용승은 나가 더 많은 거예요. 5번도 틀렸고, 답은 3번 하면 됩니다. 다음 주는 추석 연휴에 휴강이고요. 시험 전에 한 2주는 휴강을 할 거고, 휴강한 거는 아무튼 기말할 때 더 막 보강할 거니까 그걸로 대체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